저 강한 소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조작이요. 저 산의 말투가 수상하구먼. 이 시계가 하루에 한 시즌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것 같은데요. 아니, 시계가 늦는다니.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종각이 울리는 그 종소리가 이미 늦었습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해시계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허허, 그럼 세상이 모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요? 시간까지 속일 수 있단 말이오? 시간은 속일 수 없지요. 다만 시간을 다루는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장터 우산방에서 우산을 고치던 사내가 이제는 시계방 주인이자 시간의 흐름을 읽는 장인으로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내의 귀가 톱니바퀴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알아듣는 그 촉감이 곧 한양 전체를 뒤흔드는 음모를 밝히게 될 줄은요. 한양 종로의 거리는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낮이면 상인들이 저마다의 물건을 들고 나와 고래고래 외쳐댔고 아이들은 기와다 마래에서 제기를 차며 놀았으며 어릿광대들은 북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국밥을 끓이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다른 쪽에서는 장사꾼들이 비단을 펼쳐놓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강한솔의 귀에는 그런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박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계방 안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는 수십 개의 시계 소리였습니다. 틱탁 틱탁 가느다란 바늘이 흘러가듯 귓가에 각인되는 일정한 박자. 그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세상의 맥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한솔은 아버지 강석주의 무릎에 앉아 서양식 괴종시계의 이치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행길에서 어렵게 들여온 낯선 기계. 처음엔 기괴하다며 모두가 손살을 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반집 사랑채마다 관아의 집무실마다 하나씩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시간이 곧 권위이자 권력의 상징이 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강석주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귀 기울여 듣는 자만이 그 속임을 간파할 수 있다. 강한솔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휘두르며 장수놀이를 할 때 그는 작은 기름붓을 들고 톱니바퀴를 닦았습니다. 친구들이 씨름판에서 모래를 뒤집었을 때 그는 태엽을 감으며 바늘이 흔들리는 리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날 들은 소리는 달랐습니다. 괴종시계의 심장인 탈진기에서 묘하게 무거운 진동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바른 듯한 끈적한 이물질이 부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종각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두각이나 늦었습니다. 인시와 묘시가 바뀌어 버린 셈이었지요. 한솔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해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의 그림자는 분명히 인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종소리는 묘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틀어지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조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계시도, 장터의 계문과 폐문도, 병사들의 교대와 관리들의 보고도 모두 종각의 종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늦어진다면 한양 전체가 엇박자로 움직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시험장 문이 열리지 않고 관군의 교대가 뒤엉키며 장사꾼들의 거래도 꼬입니다. 질서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판관 이정우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몰두하던 자였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고을에는 시간을 다루는 신기한 장인이 있도다. 오늘 그를 앞세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자리로 불려나온 이는 다름 아닌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계를 고치는 사내일 뿐인데 느닷없이 신기한 장인이라니. 그러나 곁에 서기관 오문수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한양에 소문을 내야 합니다. 신기한 장인이 있다고 해야 판관님의 이름이 오르내리지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강한솔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그저 평범한 삶, 조용히 톱니를 닦고 바늘을 맞추는 일이었는데 세상은 자꾸 그를 앞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윤설아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회계보조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장부가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험장 경비 항목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 온 장부에서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강한솔은 장부를 받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종이의 질이 다르고 먹의 번짐이 얕았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먹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바꿔치기한 가짜였던 것이지요. 설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험장 준비가 엉망이 될 겁니다. 수험생들이 묵을 곳도 감독관이 이동할 길비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시험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가 모여들고 수많은 관리와 백성이 얽히는 대규모 사업이었지요. 그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밤 강한솔은 시계방에서 수십 개 시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틱탁, 틱탁. 그러나 이 밤의 소리는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모든 시계가 똑같이 늦어지고 있었지요. 창밖 그늘진 통로로 사람들이 커다란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본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을 늦췄구나. 종각의 시보를 늦춰 밤 시간을 늘려놓고 그 틈에 장부와 재물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강한솔은 오문수와 함께 종각의 시보 담당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늘 두각씩 늦게 종을 칩니까? 시보관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사 김도사가 매일 밤 와서 종을 늦추라 했습니다. 짐을 나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판관 이정훈, 서무관리 김도사, 그리고 종각의 시보관. 모두 한 통속이었던 것입니다. 한솔은 시계 부품을 대장간으로 가져가 분석을 맡겼습니다. 거기서 특수한 기름이 발라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조작 기법이었지요. 설아 역시 장부의 종이와 먹을 분석해 가짜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어 강한솔과 오문수는 그늘진 통로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측대로 김도사 일당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지요. 광군이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사람들 앞에서 판관 이정우는 파직당했습니다. 김도사와 일당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관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과거 시험 예산 횡령, 야간 문서 반출, 백성 기만.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게 시계도 고장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더 고장이었구나. 종각의 시보는 다시 정시에 울렸습니다. 틱탁. 모든 시계의 바늘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모든 시계가 정확합니다. 강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시에 맞춰 살아봅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특별한 장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평범한 사내일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양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을 듣는 남자, 진실을 밝혀낸 시계장인.